네. 자, 요 한자를 읽어보면 장인공의 지을 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공작이 되거든요. 우리의 한자 사전에는 공작이라는 것의 뜻은 물건을 만드는 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일을 꾸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공작이라는 말은 공작실,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장소를 말할 때나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어떠냐? 읽을 때는 꽁쭈어 라고 읽고 그 뜻을 보면 명사와 동사의 역할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서의 뜻을 보니까 일, 노동, 작업, 업무라고 나와 있고요. 동사로는 일하다, 노동하다, 작동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전을 찾았을 때 대체 우리말의 이 일이라는 어감과 노동이라는 이 어감의 느낌과 쓰임이 다 다른데 중국어 안에서 이 꽁쭈어라는 것은 일, 노동? 언제 쓰는 거지? 그냥 뜻은 대략 뭐 일이랑 관련된 어떤 것들인가 봐 라고 기억은 하실 수 있을지언정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표현해 라고 하면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한국어에서의 한자 의미나 쓰임이 중국어랑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어를 배운다면 한국어의 한자를 참고는 하되 중국어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단어를 외울 때 이러한 함정에 또 빠지시면 안 돼요. 개별 암기의 함정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외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자가 쓰인 단어가 보이면은요, 이거를 그냥 따로 외우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따로. 꽁쭈어, 일하다, 쭈어, 하다, 일하다, 종사하다. 이렇게 단어를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다 외우시려고 해요. 자, 그런데 단어만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에 집중하신 분들은 100% 실제 대화에서 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암기를 하면 그 단어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 것은 그 중국어 마스터 1권 회화책인데 대부분의 회화책의 구성을 보면 제일 먼저 단어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 리스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회화 본문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쭈어와 꽁쭈어를 보도록 할게요. 쭈어는 하다, 일하다, 종사하다라고 쓰여 있고 뜻이 그리고 그 아래 꽁쭈어는 일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보아하니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쭈어도 일하다라는 뜻이라 그러고요. 꽁쭈어도 일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쵸? 둘 다 일하다예요. 그럼 뭐, 아니, 뭐, 일하다라는 의미인가 보다. 라고 그냥 그대로 외우시겠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회화 본문을 보니까 나는 중국에서 일해요 라는 문장의 해석으로 나온 문장이 我在中国做工作라는 거예요. 주어도 일하다, 꽁주어도 일하다인데 그럼 나는 在中国 중국에서 주어 일하다, 꽁주어 일하다, 일하다 이렇게 일하다를 두 번 쓰는 건가?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동사를 같은 걸 두 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난감해지는 거죠. 제가 사전 조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어를 외우기는 하는데 문장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해석은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우리가 보통 책을 그 중국어 교재를 봤을 때 이렇게 리스트로 주어지는 뜻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회화 그 본문에 필요한 의미로 딱딱 맞춰가지고 그 뜻이 정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만 봤다가 본문을 보면 해석이 겹치거나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단어만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단어를 외워도 막상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장을 보니까 같은 뜻의 단어가 쭈어, 꽁쭈어, 이래요, 이래요. 두 번 겹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쓰고 싶어도 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래요. 나는 중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해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린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我在中国工作. 그리고 또 하나는 我在中国做工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나는 중국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음. 자, 보시면 꽁쭈어가 사실은 일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볼게요. 我在中国 나는 중국에서 꽁쭈어 일합니다. 인데요. 我在中国做 꽁쭈어라고 할 때 이 꽁쭈어는 일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쭈어 합니다. 무엇을 꽁쭈어 일을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회화책에 봤을 땐 꽁쭈어라는 이 단어가 동사라고만 되어 있지 명사라고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꽁쭈어가 동사가 아닌 명사로 일이란 뜻으로 쓰인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일 외워요. 꽁쭈어는 일.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말 되게 자주 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오전에 일이 있어요. 이런 거요. 그죠? 뭐 은행에 가서 아이 데려다 주는 그런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니 은행에 가는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가는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약속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상에 수많은 일을 우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꽁쭈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나는 중국에서 일해요. 我在中国工作. 我在中国做工作라든지 아니면 你做什么工作?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을 물어보는 상황에 이 꽁쭈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꽁쭈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수많은 일의 개념이 아니라 뭐랑 관련될 때 쓴다? 직업, 직무, 업무와 관련될 때만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꽁쪼라는 단어가 쓰이는 예문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상황과 문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절대 제대로 써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단어만 따로 외우지 않고 그 단어를 쓴 문장까지 꼭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차이나요? 저희 그 중국어 핵심 단어 강의 본 적 있으세요? 저희 핵심 단어? 네, 핵심 단어 그 강의를 보면 제가 일단 모든 그 단어마다 예문을 다 적어놨어요. 문장으로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 핵심 단어 책을 보면 이 꽁쭈어도 동사로서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중국에서 일한다, 회사에서 일한다 이런 예문으로도 만들지만 밑에 이렇게 추가로 꽁쭈어는 명사로서 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일하다라고 말할 때 쭈어, 꽁쭈어라고도 쓴다. 이렇게 쓰임까지도 제가 꼭 알려드려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어휘의 그 깊이가 부족한 거인데, 여러분, 단어 빨리 많이 외우고 싶으시죠? 어때요? 뭐 끄덕끄덕? 네, 네. 그리고 단어 많이 외우면 사실 솔직히 아 오늘 좀 공부 좀 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네, 네, 그쵸? 그리고 막 단어 많이 외운 날은 막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이렇게 단어 외우고 피곤한 나 자신을 막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막 대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뭐냐면 큰 착각입니다. 솔직히 단어를 단순히 이제 나열식으로 외우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를 빠르게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 뿐, 막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까먹기도 쉽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단어는 알아야 무슨 말을 해도 말을 하지라는 생각에 단어만이라도 빨리 외우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라는 것은 그 의미와 쓰임이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중국어를 잘하게 될 수가 없어요. 빨리 까먹고 말로 못 써먹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단어를 빨리 많이 외우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부터 Z까지 알파벳 발음 순으로 단순 나열한 중국어 단어장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 뭐 HSK 시험 보기 전에 뭐 아니면은 아, 나 단어라도 빨리 해야 되겠어. 이럴 때 단순하게 나열된 중국어 단어장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단어장을 딱 피죠. 딱 폈을 때 보니까 첫 번째 단어는 아이예요. 아줌마, 이모란 뜻이에요. 뭐 이게 괜찮죠. 그 두 번째를 봤더니 아래요. 아, 이거는 중국어 처음 배울 때부터 알았던 건데. 근데 이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아니라 문장 끝에 쓰여 긍정을 나타냄. 이렇게 쓰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냐면, 이거 아는, 그럼 무슨 뜻이라는 거야? 뜻이 없으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지? 1차 물음표. 그런 다음에 단어 볼게요. I, 키가 작다래요. 아, 작다라고 할 때 쓰는구나. 오케이. 형용사 괜찮아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I, 사랑한다래요. 요것도 간단하죠. 그리고 I, how, 취미라는 뜻이래요. 요것도 확실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안징, 조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외우고 있어요. 괜찮단 말이죠. 그 다음에 B로, 알파벳 B로 넘어가니까 맨 처음에 8이 나와요. 너무 쉬운 게 나오는데? 그럼 B도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에 단어를 봤더니 뭐뭐을을이란 뜻이래요. 뭐뭐를 어 무슨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단순 나열된 이런 중국어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랑 이 바의 쓰임을 어떻게 뜻으로 외워야 되냐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외워봤자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문장 안에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도 문장 안에 그 단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단어장을 한번 싹 다 외워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부터 외우세요. 그러니까 단어장에 있는 단어. 명사, 동사, 형용사. 왜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는 다른 품사의 단어들에 비해 그 의미만 알아도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단어만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먹어라, 치, 먹다라는 단어만 써도 바로 표현이 문장이 됩니다. 그쵸? 하오하오하오, 좋아 좋아 좋아, 하오, 좋다라는 형용사 하나만 쓰더라도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보신다면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정리된 단어장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만약 단어량에 욕심 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보시고요. 바와 같이 뭐뭐을, 뭐뭐를 아니면 뭐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 이렇게 어법과 연결시켜야 하는 그런 단어들은 아무리 그 쓰임을 내가 달달달달 동사 뒤에 쓰여서 뭐뭐를 의미한다 라고 외워봤자 금방 까먹고 문장 안에서 만나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단어장을 보신다면 그렇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단어장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나머지 품사의 것들을 그 쓰임을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바라는 건요.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법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법 수업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와 쓰임까지 알아야 이 바라는 단어를 온전히 제대로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차이나요 중국어 핵심 어법 내용인데요. 저희는 HSK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어법을 100가지로 나눠가지고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 바가 64강, 65강에 있는데 문법적인 설명이랑 더불어서 이 바가 들어가서 자주 쓰이는 예문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문들, 이 문장으로 바라는 단어를 정리를 하면 바의 의미도 확실할 뿐더러 그 바가 쓰인 문장 해석도 잘 되고 바를 사용한 비슷한 표현까지 실전에서 중국어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그냥 읽고 해석하고 알아 끝이 아니라 반대로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끔 역으로 스스로 훈련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게 중국어를 읽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이 문장을 할 줄 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걸로 안다 끝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까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게 귀찮아져요. 근데 한국어 해석만으로는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실전 연습 부족.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를 외우는 것과 그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단어를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한국어를 중국어로 해보지 않으면 결국 단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정보로만 남게 됩니다. 한자라는 거는 중국어의 어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위이고요. 그 한자가 혼자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라는 것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통해서 단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또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같이 쓰이는지 비슷한 요소가 들어간 단어들을 덩어리로 지어서 같이 외우고 그리고 같은 요소가 들어간 단어들을 묶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장 혹은 두 개의 문장으로 서로 연결되게끔 통문장으로 적용을 시키셔야 비로소 온전히 빠르게 많이 쓸모있게 단어를 외우시게 되는 거예요. 어휘력이라는 거는 사이즈와 뎁스로 나뉩니다. 사이즈는 크기예요. 그래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고. 뎁스라는 거는 깊이, 폭이잖아요. 단어를 얼마나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가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어휘를 안다, 단어를 안다라는 것은 요 사이즈만 키우신 거예요. 근데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균형이 맞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쓸 줄 모르고 중국어가 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어법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그냥 무작정 만드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문법 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요, 중국어만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체계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장을 마음대로 막 만들어 버릇하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물론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는 뭐 한 개의 단어로도 중국어는 표현이 되잖아요. 야오, 원해요. 이렇게 뭐 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단어로도. 하지만 아주 간단한 표현을 할 때야 좀 틀려도 통할 수 있지만 그건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으니까 넘어가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색한 중국어, 중국 사람은 쓰지 않는 중국어가 되고 그리고 중국어 문법의 체계에 맞춰서 문장을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든 연습을 하지 않은 분들은 100% 발음도 이상해요.
발음이 좋은 분들이 문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 없고요. 문장을 제대로 만드는 분들이 발음 이상한 경우 절대 없어요. 그건 상호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장 이상하게 만들어요? 발음도 이상해요. 근데 발음 이상하신 분들이 문장을 제대로 만드시잖아요? 그럼 발음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발음이 완전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을지언정 그 사람이 구사하는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면 깔끔한 문장이면 우리 그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필요 없어. 그냥 문장 막 만들 거야. 이런 생각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반면에 이것도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에요. 뭐냐면 스스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절대 뱉어내지 못하세요. 알고는 있는데 이거 써도 되나? 이렇게 썼다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적인 성향의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중국말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걔는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말로 내뱉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 문장을 100번, 200번 계속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문장이 확실하게 준비됐다라고 하면 그때 내뱉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머릿속에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 잘 내뱉지를 못하고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은 머릿속에 또 생각을 안 하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뱉어내던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 문장을 생각을 하던가. 어, 이렇게 그 자신이 없어서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문장을 직접 써본 적이 없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길까 봐 그런 건데,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해 버릇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버릇해야 돼요. 근데 해버릇한다는 게 길 지나가다가 중국 사람 있으면 그냥 붙잡고 말 걸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거든요. 저 아이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진짜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언어 교환하는 그런 소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버릇하면 실력이 절대 나아지지 않으니 내가 중국어를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이 책에 나오는 문장만큼은 내가 온전히 뱉어낼 수 있게끔 혼자라도 스스로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 문장 읽는 것도 떠듬떠듬 하지만 그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서 읽으면 한 번에 단숨에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 가만히 있고 눈으로 읽었다고 해서 읽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꼭 큰 소리 아니어도 돼요. 나만 들리는 소리여도 됩니다. 뱉어내셔야 돼요.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조그만한 소리로나마 뱉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다? 내가 조금 내성적이거나 중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하나의 문장을 머릿속으로 계속 외운 다음에 그 외운 문장을 말로 뱉어내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 녹음기 기능 있죠? 녹음하세요. 그리고 내가 녹음한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너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나 혼자 들을 거라도 녹음을 하고 듣잖아요? 녹음을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떨려요.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괜히 떨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긴장하는 와중에 뱉어내는 중국어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뱉어내는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뭐냐면 단어라는 것과 문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 중국어를 실전으로 쓰는 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 2로 넘어갈 건데, 지금까지는 왜
단어 암기에 실패를 하고 단어 암기를 해서 내 중국어 실력이 나아지지 않고 그 단어를 잘 쓰지를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 각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제가 뭐 말씀드린 어떤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단어 공부의 끝은 그것이 일반적인 뭐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아니면 어법과 관련된 어법 단어든지 간에 그것들을 단어마다 개별적으로 외우는 데서 벗어나서 어근 중심으로 단어를 덩어리로 묶어 외우고 그리고 통 문장으로 문맥에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외운 단어가 머릿속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 단어를 외운 그 통 문장 속에 그 단어와 관련된 다른 단어 표현들이 그 단어를 같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연계되어 있거든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지금까지 잔소리 했어요. 네. 잔소리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실전으로 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이즈를 키운다는 거는 많이 외우는 거라는 거죠. 단어를 많이 외우는 대량 단어 기억법에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음. 어떤 전략이면은 첫 번째 덩어리로 암기하는 방법이고요. 그 덩어리를 뭐로 묶냐면 유사한 것과 차이점이 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기억하기, 유사 단어와 차이점 이해하기를 통해서 단어를 묶어 그룹핑 훈련을 하고 통문장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실습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실습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기본 한자에 대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한자의 그 만들어진 원리를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얼굴을 보여주시고 계신 분들은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한자를 진짜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안 켜신 분들이 그러신가 봐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뭐 중국어를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가 쉽게 갈게요. 자, 그 한자를 만드는 방법, 造字方式에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象形字, 指示字, 会字, 形声字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象形字, 이 상형자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만든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 나무 목자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모두 다 그리려니까 너무 많다 보니 지시즈, 지사자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 추상적인 개념을 부호를 사용해서 만드는 한자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서 이거는 나무 밑에 뿌리를 가리킨다라고 하여 지사자로 요거는 근본을 나타내는 의미의 한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지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윗상자 샹과 아래 하자 시아예요. 윗상자는 지평선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로 했고 아래 하자는 지평선 아래에 점을 찍어서 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오전, 샹우, 수업을 하다, 샹커, 출근을 하다, 샹반, 인터넷을 하다, 샹왕, 오후, 시아우, 수업을 마치다, 시아크, 뭐 요럴 때 써요. 자,
덩어리를 묶을 때 뭐로 묶냐? 유사한 걸로 묶는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어근이거든요. 어근이라는 것은 한자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아니, 단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윗상자입니다. 윗상자는 위를 나타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라는 방향적인 의미도 중국어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 중에 빠른 시간, 그러니까 오전을 나타내는 단어에도 활용이 되어서 샹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샹이라는 한자가 중국어에서는 뭐로도 쓰이냐면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샹커 수업을 하다, 샹반 출근하다, 샹왕 인터넷을 하다라고 쓰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일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하다는 뭐가 있었냐면 주어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하다예요. 근데 쭈어를 하다라고 기억하고 샹을 그냥 하다라고 기억을 하면 수업을 하다라고 할 때 쭈어 크라고 하기 십상이고 출근을 하다라고 할 때 쭈어 빤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개별적으로 쪼가리를 내서 외우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근을 중심으로 묶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샹이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윗상자니까 이른 시간, 그러니까는 시작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시작하다 하다. 샹커 수업을 하다라고도 쓰이고 직장인에게는 출근을 하다 샹빤이라고 쓰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다라고 할 때 샹왕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묶고. 그리고 윗상자의 반대말 아래 하자는 하루의 늦은 시간, 반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라는 의미로서 시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크라고 하면 샹반 수업을 하다의 반대말로서 수업을 마치다라는 끝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끝내다가 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아가 끝내다, 마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목적어, 짝꿍, 크랑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아, 크, 수업을 마치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단어 자체로,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통문장으로 다 넣어버려라. 그리고 이 통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전, 수업하다, 출근하다, 인터넷하다, 오후, 수업 마치다라는 단어를 외우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문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我每天上午8点上课，12点下课，下了课我上网.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제가 읽어드리는 속도 괜찮을까요? 네. 자, 보면 문장 안에 막 빨간 게 막 있으니까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구만. 어렵지 않나 싶지만 문장 구조 너무 간단해요. 我나는 每天 매일 上午8点 오전 8시에 上课 수업을 하고요. 12点 12시에 下课 수업을 끝내요. 下了课 자, 러라는 것은 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마치는 걸 완료하는 거죠. 수업을 마치는 거 완료하고 我上网 나는 인터넷을 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뭘 저절로 알 수 있냐면 중국어는 어떤 동작을 하는 때를 말할 때 그 때를 나타내는 말을 주어 뒤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는구나 라는 위치적인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개 올 때 우리말 순서대로 매일, 每天, 오전, 上午, 8시, 8点, 이거 그냥 우리말 순서대로 쓰면 되네? 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러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러요. 중국어 고시아 공부하신 분들? 러요, 러요. 어때요? 이거 대체 언제 쓰면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고, 안 쓰면 써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게 러예요. 근데 이 러라는 거는
중국에서 중국어 교육하는 분들이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여전히 많이 쓰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 습관적으로 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러는 동사 뒤에서 완료를 나타내 이렇게만 외워서는 러를 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문장 봐요. 下了课我上网 이란 문장 있잖아요. 수업 끝내고 나는 인터넷을 해요 라는 표현. 여기에 단어만 바꿔가지고도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는 인터넷 해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동사만 바꾸고 명사만 바꾸는 건 이 문장의 오류를 최대한 내질 않거든요. 바꾸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퇴근하고 나는 인터넷 해요. 라고 말할 때. 下了班我上网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지금 퇴근하시고 이 수업 듣는 분들은요. 퇴근하고 나는 수업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퇴근하다 샹반이 아니라 시아 쓰시면 되죠. 시아반 퇴근하다 출근하다의 반대말. 그러면 下了班我上课 이렇게 下了班我上课 이렇게. 그러니까는 문장을 하나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문장 안에 내가 지금 묶어 놓은 이 단어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들 외에 다른 요소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있는 단어로 이렇게 교환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꿔서 말한 게 맞나?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독학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못 하죠. 그 요즘에 누구 도움 받으면 돼요? 요즘에, 요즘에 누구 도움 받으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도 올렸거든요. 챗 GPT 그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게 맞나? 굳이 선생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GPT한테 이 문장 이렇게 중국어 치시고 이 문장 맞아?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적극성은 필요해요. 근데 그래야 늘어요. 어떻게 그냥 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볼까요? 빠바마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빠바마마 每天9点上班下午6点下班 이란 문장입니다. 자, 봤더니 이래요. 빠바마마 아빠 엄마 부모님은 중국에서는 부모님을 빠바마마라고 하네? 아빠 엄마? 마마 빠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 드시죠? 그쵸? 누구한테 물어봐요? GPT한테 물어보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빠, 엄마, 부모님은 每天9点 매일 9시에 上班 출근하고요. 下午6点 오후 6시에 퇴근하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앞선 문장에서 우리가 뭘 유추해냈냐면 중국어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고 우리말처럼 매일 오전 8시 이렇게 우리말 어순대로 쓴다라고 여러분이 네 체크해 내셨어요. 문장을 보면서. 똑같이 적용되나 보란 말이에요. 每天9点 매일 9시 우리말 그대로 옮겨진 거 맞네. 규칙성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출근하다라는 동작 앞에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낸 때를 나타내는 이런 시간 표현은 동작 앞에 쓰는구나 라는 게 거의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장을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이 다음에 언제 뭐 한다라는 말을 할 때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회의즈라는 건데요. 회의즈라는 것은 독립된 원래 의미를 가진 두 개의 한자를 조합해서 왜냐면 계속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내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자라는 건 원래 있는 한자를 활용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죠? 이 한자 칸. 예, 볼견자예요. 볼견자. 예. 근데 이 한자를 보면 위에는 손이에요. 손. 오른쪽 아래는 뭐예요? 그쵸. 예, 요거. 눈목자입니다. 네. 눈목자 같은 경우는
그 상형자거든요. 모양 본 떠서 만든 한자.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요거를 90도로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게 눈목자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럼 보면은 이 외에 손이라는 한자와 눈이라는 한자가 만나갖고 볼견자가 됐느냐. 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을 눈 위에 올려서. 그럼 보다라는 네, 동작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한자는 보다라는 의미가 된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칸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이제 그 덩어리 표현들 보도록 할게요. 칸, 슈, 칸, 봅니다, 책을. 칸, 电视, 봅니다, 텔레비전을. 칸, 电影, 영화를 봅니다. 이렇게 돼요. 그쵸? 뒤에 볼까요? 칸, 봅니다. 무엇을? 하이즈. 하이즈는 아이, 자식,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본다? 아이를 이렇게 앞에다 아이를 놓고, 이렇게 보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나? 잘 자나? 이렇게 쳐다보는 건가? 그게 아니죠. 우리말도 그쵸. 아이를 본다라는 건 아이를 케어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돌본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중국어에도 그런 식으로 쓰나? 쉽잖아요. 그죠? 또 다른 거 보니까 칸 샤오꺼 강아지를 본대요. 그러면 아이를 돌본다는 의미처럼 강아지를 본다라는 것도 강아지를 돌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칸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명사인데 보는 방법, 그러니까 견해, 생각을 나타냅니다. 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니? 라고 물어볼 때 보다는 어떻게 눈으로 보니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거죠. 견해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의 칸이 쓰여서 견해나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칸파 이렇게.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我和我先生的看法不一样。我喜欢看孩子，他喜欢看小狗。 자, 요 문장도 같이 볼게요. 他如果不看小狗，就一个人看书、看电视、看电影。 자,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공감되시는 분. 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我和 나와 我先生 내 남편의 의看法 생각은 견해는 어때요? 不一样 달라요. 我喜欢 나는 좋아해요. 무엇을? 칸 보는 걸 좋아해요. 뭘 보는 걸 좋아하냐면 아이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는 시환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칸 샤오꺼 강아지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칸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 우리말처럼 돌보다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우리가 따로 알 필요 없으니까. 이런 유사한 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그는 如果 만약에 不看 보지 않아요. 무엇을? 小狗 강아지를 보지 않으면 就 바로 一个人 혼자서 한 명이니까 혼자서 看书 책을 보고 看电视 텔레비전을 보고 看电影 영화를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볼 때 우리가 요거 할 수 있죠. 생각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너의 견해는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 你的看法 어때? 怎么样?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생각이라는 거는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경우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A와 B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라고 할 경우 뭐뭐와에 해당하는 뭐를 쓸 수 있다? 허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근데 내가 아는 뭐뭐와라는 의미로 뭐도 있지? 건도 있는데? 그쵸? 에고 건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껌도 있는데 나와 우리 남편 생각이 달라요라고 할 때 我跟我先生的看法不一样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둘 다 써도 된다. GPT가 허락해주면 이렇게 필기해 놓으셨다가 한 번 더 보시고 네. 제가 그 GPT 활용하는 영상 올리고서는 조금 실망한 게 조회수가 생각처럼 별로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진짜 빵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해보세요. 내가 혼자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파트너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엔성이에요. 시엔성은 뭐냐면 읽으면 선생이거든요. 한자 아시는 분들은. 그 선생 하면 선생님 이럴 때 써야 되는데 남편이라고도 하네.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아, 근데 또 이래요. 한자 아시는 분들이 내가 이 한자를 읽으면 선생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라는 의미일 리가 없는데 이게 진짜 선생이 맞을까? 의심을 하시고 받지만 안 받다 이러세요.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받지만 안 받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왜 본인의 그런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왜 새로운 지식을 자꾸 왜 억지로 입히시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새로운 언어잖아요. 이상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GPT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아니 뭐 네이버에 물어보셔도 되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남편이란 단어 말고도 시엔샹이란 단어도 같이 외우시는 거고 그리고 이 시엔샹이라는 단어 진짜 자주 쓰거든요. 현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넣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에 들어가는 공통된 어근, 위수라든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룹핑 해가지고 문장 안에 넣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비슷하게 생긴 애들. 보세요. 보세요. 이러니까 다 비슷하게 생겨서 잘 안 보여요 라고도 하시고요. 사전조사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제가 외웠던 게 문장 안에만 들어가면 안 보여요. 이러시고 문장 안에만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비슷한 거랑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지 보시면 부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나는 건 얘네 발음이 비슷해요. 요 한자 요소가 동일하게 쓰여서 여기까지는 다 Q, I, N, G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칭이라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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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이렇게 다 발음이 비슷해요. 성조만 다르죠? 아, 선생님 성조 외우는 거 어려워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거 보니까 요거만 JING네요. 그러면 이래요. 그 기초 단계에서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면, 발음이 비슷한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나타나면, 선생님, 우리말에 청이라고 읽히는 한자어, 한자에 청이라고 읽는 것들은 다 QING, 칭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또 막 일반화 시키려고 하세요. 그런데 비슷한 경향은 있지만 어떻다? 완전히 같지는 않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외워야 된다. 근데 이 단어들을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그룹핑을 해두고 얘네들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얘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체크한 뒤에 이걸 외우면 나중에 이 한자들이 나왔을 때 더 구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자를 부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중국어를 배우는 초급자분들 중에 많아요. 자, 볼게요. 이 부수가 있으면 말과 관련된 거고, 요거 있으면 물과 관련된 거고, 요게 있으면 마음과 관련된 거, 이게 있으면 해와 관련된 거, 왼쪽에 이게 있으면 곤충과 관련된 거, 동물이나 아니면 요게 있으면 눈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칭, 요 기본이 되는 아이는 푸르다란 뜻이거든요. 나머지들 이 밑에 의미랑 한번 줄긋기로 눈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한자가 무슨 뜻일까? 요 부수를 보시고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벌써 9시예요? 네. 조금 더 할게요. 먼저 징이라는 건 말씀 언변이 쓰여 있잖아요. 말과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맑다, 깨끗하다, 푸르다, 눈, 잠자리, 정, 마음, 맑다, 날씨가. 그 다음에 청하다, 부탁하다 중에 말로 하는 건 부탁하는 거겠죠? 그럼 요 한자가 쓰인 단어는 말로 하는 동작일 거예요. 두 번째, 물수변이 있어요. 물이랑 관련이 있죠? 물은 맑고 깨끗해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네 번째는요. 마음심이에요. 마음과 관련됐죠? 마음과 관련된 뜻 뭐밖에 없어요? 정마음. 아, 이 한자가 들어가면 마음과 관련된 거겠구나. 그 다음에 요거요. 다섯 번째는 날일자예요. 날이니까 날씨겠죠? 맑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겠고. 그 다음에 벌레, 동물, 부수가 있는 요거는 잠자리겠고. 그 다음에 눈이 들어간 거는 요거 눈이겠는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 보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한자를 이렇게 따로 하나씩 외우냐? 아니요. 한자를 따로 개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덩어리로 만드셔야 돼요. 그 한자가 의미의 최소단이 단어로 쓰이는 경우로 말이죠.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이 풀을 청자가 쓰인 단어로 뭐가 있냐면 칭과 청개구리가 있고요. 부탁하다, 청하다. 요 징자가 쓰인 단어로 뭐가 있냐면 징커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턱 내다란 뜻이에요. 이 크라는 거 혹시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손님 객자라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징은 청하다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손님이 되기를 내가 청하는 거예요.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뜻? 한턱 내다. 내가 돈을 내서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맑을 청자 칭이 쓰여서 칭추 하면은 분명하다, 명확하다, 깨끗해, 의심되는 게 없어. 이런 의미로 클리어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나타내는 징자가 쓰이는 단어로는 깐칭이 있어요. 감정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요거는 맑은 날, 징티엔. 요거는 혼자 쓰지 않아요. 칭팅 요 한자랑 같이 쓰여서 잠자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찡은眼睛, 눈, 신체 부위를 나타낼 때 써요. 선생님, 이 찡이 눈을 의미하는데 얘 혼자만 단어로 쓰면 안 돼요? 저 그냥 요거만 기억할래요. 그래서 요 단어 나오면 그냥 눈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는 혼자 쓰이지 않아요. 누구랑 써요? 앞에 옌이라는 다른 한자를 꼭 같이 써요. 그러면 꼭 같이 쓰는 애랑 같이 덩어리 그룹핑해서 외우셔야지 따로 외우시면 문장 안에서 얘 혼자만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문장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现在看的清楚能看到小蜻蜓和小青蛙。现在 지금 아니다. 이거 아닌데요? 아, 요거네요. 뒤집혔어요. 자,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今天是晴天，我来公园玩，可我眼睛不好，就戴上了眼镜。그 다음에 이어져요.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아, 그 다음에 이걸로 이어져요. 现在看得清楚，能看到小蜻蜓和小青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今天是晴天. 오늘은 맑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원, 공원에 왔어요. 뭐 하러?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런데란 뜻이구나. 我眼睛, 내 눈이 어때서? 不好, 안 좋아서 바로 戴上了眼镜 했대요. 戴上了眼镜이 무슨 뜻이냐면 안경을 썼어요 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요 안경이란 단어만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뭐랑 그룹핑 하실 거예요? 표현하시려고 하면. 안경을 쓰다라는 동사랑 하셔야죠. 그쵸? 그럼 안경을 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 안경을 쓰다라는 단어가 요 한 글자인지 요 두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전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사전을 찾으시면 따이가 쓰다예요. 근데 여기는 눈이 안 좋아서 그 결과 안경을 썼대잖아요. 완료를 강조하고 있죠? 완료를 강조할 때 뭐랑 같이 쓴다? 샹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윗상자가 이 뜻 안에 절대 나와 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경을 썼다라고 할 때 따이了 眼睛은 할지언정 따이 샹了 眼睛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경을 썼어요 라는 이 표현을 그냥 따이 샹了 眼睛. 나 안경 썼어요. 我戴上了眼睛. 이렇게 이 덩어리를 외워버리면 여러분들은 요 샹이라는 이 우리말에 드러나지 않는 표현까지 통으로 외우시면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우세요. 따이샹의 엔징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다. 이런 식으로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现在 지금은 칸 보는 게 어때요? 칸더怎么样? 보는 게 칭추 분명하다, 명확하대요. 자, 밑에 해석을 볼게요. 지금은 잘 보여서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칸더 칭추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잘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다 칸, 분명하다 칭추 두 개 따로 외우고 야, 나 오늘 단어 두 개 외웠어 라고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잘 보인다, 칸더 칭추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잘 들린다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잘 들린다. 이 칸이라는 동사를 듣다 팅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 들린다, 팅, 칭추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잘 말한다. 그러니까 말을 되게 분명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슈어더 칭추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다 동사만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쓰이는 다른 표현이랑 그룹핑해서 통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회화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이마 그리고 뒤에요. 능 칸따오 능 뭐뭐 할 수 있어요. 칸따오 칸 보단데 따오는 도착을 나타내는데 그죠? 도착하다. 뭐를? 샤오 칭팅이랑 작은 잠자리랑 작은 개구리도 볼 수 있대요. 어? 넝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럼 볼 수 있다 해서 뭐뭐 할 수 있다는 넝이야. 그러면은 그냥 넝칸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따오가 왜 붙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혼자 공부하실 때. 그쵸? 그러면은 도무지 문맥을 봐도 이해하실 수 없으면 GPT한테 물어보세요. GPT가 그럼 넝칸 따오가 볼 수 있다란 뜻이 돼? 라고 물어보면 따오의 용법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이 문맥을 한번 보시면 유추하실 수 있어요. 따오가 왜 붙었는지. 오늘은 맑은 날이라 공원에 놀러 왔어요. 근데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대요. 그런 다음에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다는 건 그 전에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작은 게 안 보인다.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거기까지 내 시선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안경을 쓰고 나니까 지금은 잘 보인대요. 그리고 조금 한 것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동작을 하고 나서 내 시야가 그 조그만 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 결과 이른다, 시야가 거기까지 도착한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건 뭐라고 한다? 따오라고 한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지식처럼 어법을 기억하기만 하시면 문장 안에서 절대 넝칸따오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까지예요. 지금 실습 연습은 이것까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我和小王感情很好.每次见面都轮流请客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이 간칭이라는 단어의 뜻이 감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 한자 읽혀요. 너무 쉬워요. 감정이라고 읽힙니다. 한자를 읽는 대로 우리말의 뜻이라고 하니 와 이거 단어 뜻 외우는 거 안 외워도 되네? 아싸!
고생 하나 덜었다. 감정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정이란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잘 쓸 리가 없어요. 그죠? 나 감정이 상했어. 뭐 요런 정도? 감정이란 말을 뭐 또 이렇게 많이 쓰나? 그쵸? 너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때?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거? 뭐 유감? 이런 의미인가? 쓰임이 모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간칭이라는 말을 감정이란 말을 할 때 쓰고 싶어도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호해요. 아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직역을 할게요. 我和小王, 나와 小왕은 感情很好, 감정이 좋아요. 每次见面都, 매번 만날 때마다 항상 모두 轮流请客, 돌아가면서 밥을 산대요. 그럼 서로의 감정이 좋다라는 건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관계, 사이가 좋다라는 거죠. 그쵸? 내 아들은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 나 우리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우리 와이프랑 사이가 좋아.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쵸? 그런데 사이라는 말을 간칭, 감정이랑 연결시키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 깐칭이라는 이 단어가 감정이 아닌 우리말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용법으로 깐칭하오, 감정이 좋다, 사이가 좋다, 깐칭뿌하오, 사이가 안 좋다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럼 깐칭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뜻이 돼요? 사이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중국 사람을 알게 됐을 때에도 뭐 내 가족 관계라거나 뭐 내 친구 관계 얘기하는 와중에 난 누구랑 좋은 친구고 사이가 좋다. 뭐 난 누구랑 뭐 관계가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알아두면 실전에 써먹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산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밥 사고, 돌아가면서 돈 내고,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돌아가면서 일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때 쓰는 말, 돌아가면서가 뭐다? 룬리오라는 말로, 돌아가면서 뭐뭐 하다라고 할 때, 룬리오라는 말 뒤에 그냥 동사 붙이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룬리오 연습할 때, 돌아가다 룬리오, 돌아가다 룬리오, 돌아가다 룬리오,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룬리오는 돌아가다라는 말로 단독을 쓰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면서 밥 사다, 돌아가면서 일하다, 돌아가면서 설거지하다, 이렇게 또 다른 동사랑 쓸 일이 많으니 연습하실 때에도 같이 묶어서 외우시라고요. 돌아가면서 요리하다, 룬리오 쭈어 판. 돌아가면서 설거지하다, 룬리오 시완.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바꾸는 건 문장의 오류를 막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실 때도 계속 바꾸시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로 해버릇 하시는 게 좋죠. 네. 자, 괜찮으세요?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방향성을 잡고 단어 공부를 하시면 솔직히 한 시간에 외울 수 있는 단어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두 개밖에 없지만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문장을 볼 때 또 다른 관련 단어들이 문장 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그냥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어들을 쓸 때 같이 활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는 단어 두 개만 밖에 못 외웠어가 아닌 나는 이렇게 몇 개, 많은 단어를 외웠어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룬리오 하나 외운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동사들을 계속 바꿔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을 배운 거나 다름이 없죠. 어, 문장 안에 등장하는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단어를 문장으로 말할 때 같이 자주 쓰게 되는 다른 단어들까지 같이 외우고 그 단어가 쓰이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외우게 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100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어근이 중심으로 있는 관련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제 솔직히 묻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저절로 이제 눈에 다 띄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묶여져 있는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묶어서 훈련하시면 지금은 좀 어려울지언정 여러분들이 통문장으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저절로 문장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전에서의 중국어 실력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이전에 움츠렸던 그 없던 자신감을 다시 만들어낼 거예요.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이걸 말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두시고 연습을 해두시면 확실히 말이 잘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빨리, 많이 외우는 걸 넘어서서 말로써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까지 갖추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무료 특강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특강에서 이렇게 뭐 방향성과 방법을 이렇게 다 말씀드리느라 많은 단어를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고 이렇게 사족을 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몰입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몰입해서 단어 공부를 한다면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시간 만에 많은 어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말하는 연습도 저절로 되고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공부법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10초 견디는 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1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1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도 안 힘든 거냐? 안 힘들어요? 아니요. 내가 10초도 견디지 못했던 걸 1분을 견딜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 1분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단번에 되지 않고요.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부법에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공감하시고 이 방법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번에 수업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나의 유튜브에서 사실 VOD 강의만 했었고 그 실시간 수업에 대한 문의는 있었지만 제가 오프라인 수업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하기 힘든 것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겠다. 그리고 다른 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기획을 했고요. 한자 베이스가 없어서 한자와 단어 때문에 회화 공부까지 어려운 분. 그런 분들은 기초반입니다. 아니, 어휘왕 기초반입니다. 어휘의 왕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기초반이고 앞에 스파르타가 붙어 있어요. 네, 빡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자 베이스가 부족해서 회화 공부하고 있는데 힘든 분들을 위해 요거는 한자의 원리부터 부수 한 55개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정리할 거고 그리고 예문은 여러분들이 그 외우시고 활용하는 데에 부담이 없게끔 HSK 1, 2급 수준의 단어 문장으로 구성을 할 건데 너무 HSK에 그 국한되면 좀 그 실전 현실감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기초는 마스터했는데 기초해야 하는 내가 마스터했는데 한자 자체에 자신이 없고 한자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문장을 잘 못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탄탄한 기초를 잡는 기회가 될 거예요. 뱉어내는 연습도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문을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여기 중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칸더 칭추 잘 보여요 라고 할때 여기에 너가 쓰였어, 너. 요런 거. 이런 거. 아, 내가 문장을 외워야겠는 건 알겠는데, 이 너가 여기에 왜 쓰인 거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문법이거든요? 근데 문법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예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알아야 되는 어법에 해당하는 건 제가 유튜브 저희 차이나요 유튜브에 어법 강의를 일단 다 올려드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제가 그 해당하는 어법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법까지도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어법 강의는 하나의 어법 요소가 10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법을 설명하는데 저도 시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과 좀 더 어휘와 그다음에 문장 연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알차게 보내려고요. 하려고요. 음. 그리고 이 스파르타 어휘왕 기초반 1기는 매주 한 번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 어휘강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다른 공부를 하는 와중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90분씩 총 4회를 할 거고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6월 12일, 19일, 26일, 7월 3일 이렇게 4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할 때 뭘 드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뭘 준비했냐면 수업 자료와 복습 자료 준비를 할 거거든요. 수업 자료는 교재를 제가 A4로 재본을 해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요 중국어 핵심 단어하고 핵심 어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PDF로 다운받는 거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교재를 A4로 재본을 해서 여러분들 발송을 해드릴 건데 교재만 발송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 노트, 제가 제작한 노트거든요. 100일 동안 내가 공부한 거 기록할 수 있는 노트예요. 그리고 저희 그 어법 100강 있죠. 그 100강이 몇 강에 뭐가 있는지 그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포스터도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A3 크기여서 책상 옆에 붙여두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기 좋아요. 네, 요거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국어 스티커 공부하시면서 붙이세요. 중국어로 된 거. 그리고 파일 넣으실 수 있는 파일 홀더 이렇게 세트로 수업 자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줌 강의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수업을 놓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녹화본 제공을 할 건데 뭐 결석을 했거나 다시 보기 하고 싶을 때 각각의 수업을 기준으로 30일까지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놓치시더라도 보실 수 있고 여러 번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뭐 다른 일정이 뭐 피치 못하게 조정이 안 되시면 네, 녹화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랑 숙제 인증 미션이 있어요. 그쵸? 확실하게 해야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인증 카페에 초대를 드려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 인정. 근데 우리 한 달에 4번 수업이잖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숙제 인증 해야 돼요. 숙제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문으로 나온 문장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올리시는 건데 여러분이 읽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외우셔서 녹음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외워서 녹음하는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4주 동안 열심히 하셔서 숙제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수업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수업 관련 Q&A도 저희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질의에 응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등록 기간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오늘 지금 수업이 끝나고 나서부터 내일 저녁 11시 59분까지는 특강에 참교하신 분들이 50% 즉시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 클래스 저희 수업 링크 있거든요. 제가 이거 대기방에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결제하시면 바로 6만 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되고 그리고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제가 문자로
그 PDF 파일 지금 요약본 보내드리면서 그 30% 할인 쿠폰 코드도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24일부터 6월 4일까지 30% 할인 쿠폰 적용하셔서 네, 결제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4일까지 신청 마감한 후에 제가 명단을 추려서 저희 요 공부 자료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우편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우편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뭐 대신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분이 받아도 되는데, 요 교재는 A4 제본만이 아니라 요 PDF도 드릴 거니까,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저의 저작권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는 하는데 뭐 이 자료를 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의향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세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수업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 수업료는 저희가 수업 자료 발송하고 나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미 저의 그 자료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만약에 뭐 결제를 하셨다가 취소를 하신다면 그 자료 발송하기 전에 환불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100% 환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 카카오 채널에 나요톡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요 밑에 밑줄 톡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평일 10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가 없을 때 틈틈이 답변을 드릴 거예요. 답변이 늦으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중이거나 뭐 강의 촬영 중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好,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고, 잠시만요. 지금 대기방에 강의 신청 자료를,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채팅방에. 주부라 녹화본으로 강의 들을 수 있겠죠? 네, 녹화본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 인증은 하시고,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그 카페에다가 Q&A에 남겨주시면 돼요. 네. 근데 아무래도 라이브에서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하면 좀 더 효과 있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 단어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 다른 중국어 공부할 때 어려우신 점도 물어보셔도 돼요. 성조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는 우리말에 억양이 없어서 그렇고 오히려 부산 분들, 경상도 분들이 잘하세요. 경상도 말에 이게 억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그 경상도 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성조를 쉽게 외우는 것보다 성조를 잘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조가 틀리면 너무 다른 뜻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해외에서 그 사는 한국 분들에게 중국어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인데 성조 잘 안 지키는데도 의사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성조라는 것을 100%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중국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성조까지 일일이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성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될 거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언어라는 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괜찮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어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외국인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음이 한국 사람 같냐가 아니라 그 발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표현에 지장을 끼치지 않느냐, 방해를 하지 않느냐.
라는 거. 방해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건 뭐냐면 이성하고 삼성이 너무 엄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일성하고 사성이 너무 엄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실 때 단어를 100% 맞아야 외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조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내가 맞았다 라고 하시면 그 단어의 성조는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이성, 삼성까지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성, 사성끼리까지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그 숙제 인증으로 녹음을 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녹음을 듣고 성조 얘기하는 분 생길 거거든요. 네. 성조 얘기가 새끼는 분은 사실 성조 때문에 의사소통에 지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성모하고 운모도 제대로 읽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성조 자체는 외우셔야 되지만 일단 내가 한 70%만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조금 내려놓으셔도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억양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학교라고 할 때, 学校,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学校, 뭐 이러면 하시면 안 돼요. 学校, 이성, 사성. 근데 学校라고 하는데, 学가 이성인지 삼성인지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신 시험 보실 거 아니니까. 学校에서 내가 学를 이성이 아니라 삼성으로 잘못 외웠다 정도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익히셔야 되는데 그 성조할 때 성조 지켜서 단어 읽으실 때 고개 쓰세요. 학교 学校 하세요. 学校 아무리 고개 숙이고 学校 해봤자 안 나와요. 学校안 돼요. 学校 고개 쓰세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네. 그리고 HSK 단어장 같은 경우 박규리님께서 단어만 있는데 별도로 문장을 일일이 찾아서 문장과 암기해야 되나요? HSK 단어장, 그래서 저는 HSK 공부할 때 그 뒤에 부록으로 딸려있는 단어장을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학생들 가르칠 때. 왜냐면 문장이 없어요. 단어만 A부터 Z까지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부록으로 달려있는 단어만 있는 단어장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만 외우세요. 명사, 동사, 형용사. 그거만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와 문장이 있는 건 그 HSK 그 책의 앞에 그 개념 설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HSK 책은 듣기, 뭐 독해 같은 경우 듣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이래서 카테고리화 다 시켰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쓰는 단어, 회사에서 쓰는 단어, 취미 단어 이렇게 다 카테고리화 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의미군으로 묶은 덩어리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단어와 거기 나와 있는 예문으로 보세요. 근데 사실 많은 책들이 예문을 보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문이 어려워서. 네. 그래서 제가 HSK 1급에서 4급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핵심 단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문장들은 다 그 레벨을 벗어나지 않고 시험에 다 나오는 거라서. 네. 그리고 만약에 박규리님께서 말씀하시는 HSK 단어장이 있는 그 HSK 책이 저의 책이라면, 저의 책이라면, 저의 HSK 책은 모든 예문이 그 레벨에 맞게끔 고려하고 구성됐기 때문에 그 앞에 개념에 정리된 예문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유진님, 단어 암기할 때 문장으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꼭 문장을 직접 만들어 공부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사실 제가 직접 문장 만드는 실력이 부족해서요. 부족하니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피드백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네,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고쳐 나가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내가 직접 만드는 문장이 나한테 제일 찰떡이에요. 꼭 하세요. 쉬운 문장이어도 돼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간단해도 상관없어요.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희원님, 문장으로 끝내는 기초 초중급 단어 PDF 구매해서 영상을 보면서, 아, 덕분에 잘 공부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보이는데요. 이번에 스파르타어의 기초반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깊이라기보다는 좀 방향이 다른데 그 문장으로 끝내는 핵심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어를 그 주제별로 묶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가족 관계, 그 다음에 학교 회사 생활, 그리고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음식 주문하기 요렇게 묶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 어휘왕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공통되는 한자로 갈 거예요. 한자. 그리고 헷갈리는 한자로 갈 거예요. 그 한자가 똑같이 그 한자가 들어가는 여러 개의 단어를 문장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빨리 붙을걸요? 왜냐면 비슷한 요소가 들어간, 같은 요소가 들어간 단어들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파르타 어휘왕 수업 들으시 시너지 될 수 있는 다른 클래스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핵심 단어, 어법, 관체자. 저는 어법이요. 핵심 어법 단어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핵심 어법 단어를 뭐 1강부터 100강까지 순서대로 들으셔도 되고 1급 어법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2급 어법 들으시고 그 다음에 3급 어법 들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레벨별로 들으셔도 되고 순서대로 들으셔도 상관없고 뭐 순서대로 들으시면서 스파르타 어휘왕 수업에서 거론되는 어법을 또 그때그때 골라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복습도 되고 선행도 되고 할 것 같아요. 네, 핵심 어법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PDF 상의 문장을 다 제 것으로 흡수하지 못했지만요. 네. 아, 이희원님. 아, 그 핵심 단어에 있는 예문들을 다 희원님 걸로 흡수하지 못하셨다고요? 네네네네. PDF상의 예문을 다 내 것으로 흡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음, 나에게 버거운 문장은 일단 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버겁지 않은, 내가 조금 더 빨리 외워서 뱉어내는 연습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고 나서 그 기본기가 쌓였을 때 내가 예전에 어렵다고 빼놓은 문장들을 다시 보시는 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인 교습도 가능한가요? 아, 어,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기획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청이 많으시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이 실시간 줌강의를 요거를 기획을 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렸고, 이거를 제가 그 6월에 강의를 하면서, 아, 이게 그 학습자분들마다 좀 개별로도 조금 교습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네. 일단 지금은 없어요. 하게 되면 공지할게요. 계속 차이나 유튜브 봐주시고, 네, 함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에는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데 네 번 모두 녹화본으로만 수업 들어도 괜찮을까요? 최다희님, 네, 안타깝지만 그러실 수밖에 없다면 가능은 해요. 근데 대신에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는 수업 들은, 녹화본 들은 인증, 수업 들은 인증이랑 숙제 인증은 꼭 하셔야 돼요. 인증은 꼭 하셔야 돼요. 인증만 잊지 말고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녹화본 모두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최갑숙님, 단어 몇 개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문장을 외우는 방법은 좋은 방법일까요?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해요. 네.
처음엔 당연히 막연해요. 근데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됩니다. 처음엔 막연하고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어휘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강의마다 적절한 예문을 다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만들어 드린 거고, 네. 문장으로 만들어 외우는 연습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손은숙님, 3, 4급 어중간한 수준의 사람을 위한 강의도 기회가 되면 만들어주세요. 어, 스파르타 어휘왕 기초왕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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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1, 2급이 기준이긴 하지만 1, 2급에 해당하는 단어가 일부 들어갈 뿐 결국에 그 단어는 3, 4급 할 때도 필요한 단어고요. 제가 HSK 3급, HSK 4급 준비하시는 분들 수업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 중에 1, 2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 4급을 3, 4급 문제 풀 때 아니면 해석할 때 틀리는 거 있잖아요. 1, 2급에 해당하는 어법이 들어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중간한 수준이라고 하시면 이 강의 들으시면 부족했던 부분, 내가 놓쳤던 기초를 메꾸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3, 4급의 문장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HSK 5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회화가 너무 안 돼요. 스파르타 어휘왕 기초반 수업을 들으면 회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비해서 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음, 음, 아마 내용 수업이 스파르타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요. 도움이 될 거고, 아까 제가 그 예문으로 들었던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들이 HSK 1, 2급에 해당하는 어법만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뭐 몇 시에 수업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문장은 너무나 간단해서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나왔던 잘 보인다, 칸더 칭추라든지 뭐 작은 그 잠자리까지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할 때 넌칸다 이런 거는 회화하실 때 지금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문 안에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회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김창준님,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어색하게 입으로 내뱉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거죠. 어색해도, 네,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하는 거랑 내 목소리를 듣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고 내뱉으실 때 녹음을 꼭 하세요.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맞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녹음을 들어보면, 나 왜 이렇게 말했지? 이런 거 생겨요. 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내뱉을 때 녹음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 이 방법까지 하면 베베 베스트예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근데 되게 시간이 네, 거의 2시간 되어 가고 있는데 많이 참가해 주셔서 많이 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인증샷을 찍고 싶었는데 인증샷을 못 찍었어요. 제가 여러분 캡처를 하지만 얼굴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네. 얼굴은 노출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맨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저는 자꾸 사진 찍고 막 인증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잊어먹거든요. 수업만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예,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진짜 어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는 다른 데 없을 거라고 자신해요. 진짜 제가 정말 차이나요 중국어 오픈하고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네,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숙한 점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질문 있으시면 대기방은 일단 폭발을 안 시킬게요. 당분간. 그러니까 대기방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 채널에 네,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